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게시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봤던 게시판에 대한 테이블 명세서를 보고 이제 테이블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건데요. 이거 멤버 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한 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바 제로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자바 제로제로 되어 있는 데다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맨 끝에서 두 번째 워크시트, SQL 워크시트 열기라는 게 있어요. 그 SQL 워크시트 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어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자바 제로제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열어주고요. 제가 이거 닫아볼게요. 다시 닫았습니다. 그 위에 소스라는 메뉴 비치면 여기 녹색으로 사람 얼굴 모양이면서 SQL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SQL 워크시트고 Alt F10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워크시트를 하는데 어떤 거에 접속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바 제로제로에 접속할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바 제로제로에 연결된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하시는 거는 게시판입니다. 0번 게시판 테이블 제거부터 하시겠습니다. 게시판 테이블 제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게시판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게시판 테이블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셔서 쓰시면 되겠고, 원래는 생성을 하고 나면 생성을 하고 나시면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는 거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만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 것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샘플 데이터 넣기를 해서 인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빙까지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현재 2번은 지금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배운 거 중에서 0번 테이블 만들 때는 테이블 객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삭제할 때는 드랍, 제거할 때는,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알터입니다. 지금 이제 드랍 해가지고 먼저 테이블을 드랍 할 건데 테이블 이름이 보드입니다. 테이블 이름이 보드 있으시고요. 테이블 이름은 보드이고요. 보드이고 보드 드랍 테이블에서 캐스케이드하게 붙여주면 되겠죠. 캐스케이드 붙여서 constraints 몇 개 치다 보면은 이게 단축키처럼 이렇게 뭐가 자꾸 보여요. 이클립스처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을 쓰시면 빠르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자로 치더라도 대문자로 보여주니까 대문자로 바꿀 때 되게 편합니다. 박소연 씨가 나갔다 오셨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먼저 테이블 제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생성,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넣기, 인설트를 하신 다음에 커밋 이렇게 시키시면 되는데 테이블 제거하실 때 마찬가지로 드랍 테이블 보드, 지금 여기 보드죠. 보드에 해당되는 거고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쓰시면 되겠고, 소문자로 쓰더라도 얘가 SQL 디벨로퍼가 자동 완성 기능을 위해서 대문자로 자꾸 보여주니까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만드는데 문제가 없이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이렇게 쓰시면 여기 create 나오죠. 소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cre를 소문자로 쓰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 만들 거예요. 엔터 쳐가지고 테이블 만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소문자로 보드 쓰시고 가로 열고 엔터,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컬럼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컬럼 아이디를 이용해서 콤마를 쳐가지고 컬럼 아이디를 다 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줄 단위로 넘버 콤마 엔터, 타이틀 콤마 엔터, 컨텐트 콤마 엔터, 라이터 콤마 엔터, 라이트 데이트 콤마 엔터, 히트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물론 실행하면 오류가 나겠지만 지금 현재 제약 조건이나 크기나 이런 게 없어서 실행하시면 오류가 나겠지만 현재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류가 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쳐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타입입니다. 넘버의 타입.
넘버의 타입은 넘버입니다. 넘버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요. 있는 거 그대로 다 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넘버는 대문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이거 리저브드 워드 예약어에 해당되니까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바케라타 2 VAR 쓰시면 바케라타 2가 나옵니다. 엔터 쓰시고 타이틀은 뭐 300자 200자가 아니고 300자니까 한글로 볼 때는 100자입니다. 한글로 100자 쓰시고 컨텐츠도 한글인데 바케라타 2 쓰시고 2000자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2000자. 그 2000자까지 좀 모자라긴 하죠. 그래서 뭐 어차피 많이 잡을 거 뭐 4000자 잡아라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고 라이터는 한글로 10자 바케라타 2 쓰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30 한글이 3바이트이기 때문에 30에 해서 저희가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보통 경우는 옛날 버전들은 이렇게 DB에 연결되어 있어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데이트 타입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크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않고 쓰시고 히트도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셔도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실행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여기 타입과 길이를 맞춰서 저희가 길이가 있는 거는 길이를 썼고요. 나머지는 기본값, 여기 대시로 써 있는 거는 없다 이런 뜻인데 없으면 기본값인 경우에는 그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조건, 그 뒤에 있는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 뭐 디세이블도 나와 있는데 디세이블 지우시면 되죠. 프라이머리 키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시퀀서를 쓰겠다 그때는 입력할 당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인서트 하기 전에만 시퀀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만들 때 뭐 시퀀서를 정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시퀀서한테 글번호를 한 개 다오 해서 구걸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구걸해서 가져오셔야지 잘 다 구슬려서 가져와야지 줍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잘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NN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난널이죠. 그래서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난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 부분도 컨텐트 부분인데 얘도 난널입니다. 그래서 난널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라이터도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얘도 난널입니다.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뭐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주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 타입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를 제거 수정 제약 조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쭉 쓰다가 말았는데 멤버 할 때 여기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뭐 캐릭터 문자열 타입 캐릭터 데이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 타입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타입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숫자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티저도 있고 더블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있는데 근데 보통 경우는 이제 그냥 넘버를 많이 쓴다. 그래서 넘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숫자는 넘버 이렇게 해서 그 원래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인티저가 있고요. 이 위에도 인티저가 있습니다. 인티저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DOE 밸리 더블이 있고 이런 게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 써봐야 별 의미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등등등 존재하는데 그 보편적으로 그냥 넘버를 쓰면은 대부분 다 이걸 커버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인 경우에 숫자만 써서 쓰는데 실제적으로 저장할 때는 소수점이 있는 걸로 0개로
넘버 전체 길이의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뭐 실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지금 배운 것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신 것 중에서는 이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날짜요. 저희가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데이트 타임.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트라고 쓰셔서 데이트는 길이가 없습니다. 길이가 없는데 이제 보통 경우는 날짜와 시간을 저장해요. 저장한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있는 숫자를 저장하기 때문에 롱 타입의 롱 타입, 자바에서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 컴퓨터에서 시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아주 긴 숫자를 이용해서 걔가 계속 이제 매 100분의 1초나 나노세크만큼 계속 이제 일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컴퓨터 내의 시간이 전기가 이렇게 멈추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게 이제 돌아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시간을 저장하는 그런 긴 숫자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걔는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날짜는 그 데이트 타임이 있고 데이트가 있고 뭐 그 타임 스탬프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건 DB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쓰는 건 데이트 정도 쓰시면 모든 게 무난하게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트 지금 현재 보시면 문자열, 숫자, 데이트 그 이외에 뭐 긴 문자열, 뭐 파일 뭐 이런 거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게 있으시고 지금 나온 것은 이제 넘버, 바케라타 2, 그 캐릭터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더블 같은 거는 이 넘버로 그냥 커버링 될 수 있고요. 바케라타 2, 그럼 데이트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면 그 웬만한 것들은 거의 뭐 98% 이상은 그냥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 어떤 경우에는 바케라타 2를 전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구분이 잘 안 되면 바케라타 2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이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이거니까 여기 맞춰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거 잘 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값에 해당되는 시스데이트하고 0이 있는데 다 됐으면 맨 마지막에 구조를 만들었으면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디폴트 값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쓰시고 디폴트라고 쓰시고 시스 데이트라고 사용합니다. 그 시스 데이트는 그 오늘 날짜를 오라클에서 오늘 날짜를 지칭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갖고 있는 시간 타임을 라이트 데이터 집어넣어 주는 건데요. 그 디폴트 키워드는 그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팅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다음에 이제 기본값 5번에 이제 기본값을 세팅하는 디폴트라는 게 있는데요. 디폴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이제 널이면 이런 얘기랑 동일합니다. 이러면 널이면 이런 얘기는 동일한데 그 디폴트이면 디폴트 값을 디폴트에 선언한 디폴트에 선언한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넣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난널을 보통 기본값을 세팅할 때는 난널을 보통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 난널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난널이 의미를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므로 보통 선언하지 않는다.
널이면 얘가 널이면 디폴트 값을 쓰기 때문에 그 널이 그냥 입력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폴트라고 써주는 순간 난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난널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도 여기 난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도 디폴트가 있으면 난널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디폴트 저희가 디폴트 그렇기 때문에 그 디폴트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난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낫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 없음. 선언해봐야 그 낫너를 선언해봐야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쓰지 않습니다. 이 write date는 오늘 날짜를 세팅해야 되는데 sys date가 오늘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sys date라고 썼는데 여기 sys date 요거는 이제 오라클에서의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날짜를 가리키는 날짜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라클에서만 sysdate를 사용하고요. 오라클에서만 그 MySQL에서는 이런 sysdat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MySQL에서는 뭐 now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사용하겠는데 입력할 때 나오지. 그 구조를 만들 때 디폴트 값으로 지금 뭐 오늘 날짜를 쓰겠다 이거는 이제 높은 버전에서는 그게 옵션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낮은 버전에서는 없습니다. 이 오늘 날짜를 집어넣자 이런 게. 그래서 이건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라클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폴트 넘버인 경우에는 조회수는 디폴트 이렇게 사용하시고 디폴트인데 0이면 족하죠. 0 이렇게 그 조회수는 맨 처음에 초기값은 0으로 세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조회수는 0이다. 조금 이제 그 내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하면 0보다는 뭐 한 10부터 시작할까? 뭐 1000부터 시작할까? 1000부터 세팅해 놓고 하객 조회수 올리면 조회수 맞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면 너무 티날라나?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초기값을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sysdate와 0은 초기값을 의미합니다. 초기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다 완성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sysdate와 디폴트를 사용했고 난널 체크했고 그다음 프라이머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다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보드 시퀀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 보드 시퀀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퀀서도 마찬가지로 객체입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는 create하고 이제 테이블 제거를 하고 이렇게 쓰실 때는 이제 데이터를 넣기 전에 이제 시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하냐면 1번, 0번부터 할게요. 0번. 저희가 게시판을 위한 시퀀스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이 아니라 이제 제거부터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을 위한 시퀀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시는 걸로 1번 제거했으니까 생성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네들은 게시판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드 언더바 시퀀스로 쓰니까 게시판에 사용되는 시퀀스니까 게시판에 딸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게시판 테이블 여기 보드죠. 보드 테이블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이고요. 그 다른 객체다 이거예요. 그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생성도 다르게 합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게시판에서
게시판 시퀀스한테 글번호를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데이터를 그 한 개 가져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걔를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해서 가지고 번호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 별개로 돼 있고 단지 얘가 이제 단지 이름을 게시판에서 사용한다고, 게시판에서 사용한다고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표시하는 것 뿐이다. 뿐이다. 이름만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요. 글을 가져다 달라고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퀀스는 객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테이블 시퀀스는 게시판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은 게시판 테이블과는 완전 별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게시판 시퀀스, 게시판 시퀀스는 게시판 테이블과는 완전 별개로 되어져 있는 거고, 단지 이름을 게시판에 사용한다고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드 언더바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드랍, 객체죠. 그러니까 드랍이라고 써주시고, 드랍 테이블 비우 있는데 그냥 드랍. 그 다음에 시퀀스, SE 쓴 다음에 기다리면 또 나오죠. 시퀀스 이름을 보드 언더바 시퀀스, 보드에서 사용할 시퀀스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뒤에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더 쓸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 지우고 여기다 블랭크를 지우고 이제 뭔가를 쓰면은 뭐 스타트 뭐 이런 거 스타트 데이터나 이런 옵션들을 막 써가지고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세미콜론 기본은 이제 1이죠. 1. 맨 처음에 스타트 넘버에 해당되는 게 1이에요.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쓰고 일시 증가하죠. 그래서 그 스텝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증가시키는 걸 올릴 수 있고,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오라클에만 사용하는, 오라클에만 있는 객체입니다.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오라클에만 이런 이제 시퀀스 같은 것은 이제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 MySQL에서는 그냥 옵션 써서 인크리먼트 크리에이트 할 당시에 이제 여기 넘버가 그 일시 증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뒤에다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쓰면 얘가 일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자, 드랍 시켰으니까 만들어야죠. 크리에이트 쓰시고, 크리에이트 시퀀스 사용하시고, 보드 언더바 seq 세미콜론. 드랍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스타트 시작하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타트는 뭐 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1,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콤마 쓰셔야 되나? 설마 1 콤마? 콤마는 아니고 스텝, 그 스텝이나 뭐 엔드 뭐 끝내자 콤마 쓰셔야 되나 보네요.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스텝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중에 속성을 보면서 쓰시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4 누르면 되죠. F4 눌러서 위에서부터 하시면 그 보드 시퀀스가 현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드는 지웠습니다. 한번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BOARD 그 스크립트 지우고 다시 F4 눌러보시면 보드가 삭제되고 생성되고 시퀀스가 삭제되고 생성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볼 수가 있으시고요. 테이블도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테이블에서 다시 새로 고침 하셔야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 고침 안 하면 안 보인다고. 그 새로 고침하고 보드를 클릭하면 제약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제약 조건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난널 제약 조건이 다 붙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프라이머리 키에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번호 증가시키면서 자기가 이름을 그냥 붙인다고요. 붙여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요 번호 이름이 나와요. 그럼 요 번호 이름에 찾아서 무슨 제약 조건이 문제가 생겼다, 데이터가 뭐 때문에 오류 났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시퀀스 만들었죠. 왼쪽에 보시면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여기 있죠. 시퀀스가 있는데 보드 시퀀스가 있죠. 클릭해 보시면 보드 시퀀스가 나오시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맥스 밸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여기 크리에이트 만들어진 날, 뭐 라스트 DLL 수정된 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있는 거는 자바 00에서 갖고 있고, 시퀀스 넘버가 보드 언더바 이름이 시퀀스, 그 보드 언더바 시퀀스고,
미니멈 밸류 최소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해서 롱타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인크리먼트 바이 1, 인크리먼트네요. 인크리먼트 바이 1에 의해서 일씩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1이고요. 그 1이 지금 현재 잔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시 사이즈 그 한꺼번에 만드는 거는 20개씩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만들 때 크리에이트에서 만들 때 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제 시퀀스 할 때 스타트에 대한 속성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 1번부터 그 다음에 뭐 인크리 뭐 인터벌 말고 콤마 콤마를 붙여야 되나 안 붙이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인크리바이 맞는데 아니면 뭐 맥스 뭐 이런 거를 한번 써보시면 그 맥스 뭐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쓱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이런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모르시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시퀀서 보면은 시퀀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SQL이라고 나와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SQL이 나오는데 콤마 안 쓰네요. 그 맥스 미니멈 밸류는 1이고 맥시 밸류가 1이고 여기 인크리즈 그냥 인크리즈 바이라고 쓰면 되네요. 인크리즈 바이 1이고요. 그 이렇게 속성에 맞게 그냥 스타트 위드 써야 되는 스타트 위드 1 캐시 쓰고 뭐 이런 거를 그 속성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SQL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 자체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해주고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써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낱널에 해당되는 거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도 쓰셨고 디폴트에 해당되는 거 썼어요. 디폴트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사에서 쓰도록 하시고 디폴트 값에 사용할 수 있는 값 중에서 그 시스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날짜죠. 날짜용 같으면 시스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늘 날짜 오늘보다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제 그 시간을 가리키는 이런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 단어가 해당이 돼서 그 현재 날짜와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해드렸는데 시퀀스는 테이블이랑은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한데 여기 시퀀스 만드시면서 시퀀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 그리고 시퀀스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그 일단은 중복이 되는 그냥 숫자로 쓰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숫자를 사용하고 싶대. 되지 않는 숫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 쓴다. 그 목적은 그 중간에 숫자가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중복되지 않은 숫자를 쓰려고 하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쓰면 계속 증가된 값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값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증가된 값을 이용해서 중복이 되지 않은 숫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 보통 이제 시퀀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는 시퀀서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걔가 일씩 계속 증가가 되면서 다음 번호 넥스트 밸류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은 숫자를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다음 번호에 대한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그게 점 다음에 넥스트 밸류예요. 밸류 이렇게 쓰시면 사용이 되고요. 그 넥스트 밸류를 한번 쓰셨으면 현재 이거를 쓴 다음에는 현재 글 번호도 쓸 수 있는데요. 요거 다음에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next 밸류를 썼을 때 점 다음에 next var 밸류를 사용하면 이제 현재 글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글번호, 얘는 다음 번호고요. 번호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current value입니다. current value. 그래서 그 여기 시퀀스가 있잖아요. 여기 시퀀스가 있어서 사용하면 여기에 이제 보드 시퀀스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그 보드 언더바 뭐 seq 점 쓰시면 그 next value, next insert에 맞춰서 쓰겠지만 insert 한번 해보겠습니다. insert 뭐 into 보드 그다음에 values 가르고 지금 이제 그 보드 언더바 seq 점 쓰시면 뭐 next value 이렇게 해서 next value를 사용할 수 있는데 next value를 한번 쓰시면 그 다음에 그 value 값을 또 써야 된다 그럴 때는 같은 번호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current value v 라는 것을 current value일 텐데 current value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urrent value와 next value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이 시퀀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써먹을 수 있으시고요. 점 예, 스페링이 맞나 봤는데 스페링 맞습니다. 그래서 current value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current value를 쓸 때는 반드시 next value를 사용을 했어야 current value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next value를 한번 쓴 상태에서 그 뒤에 쿼리에다가 이제 current value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현재 불번호를 요거는 이제 한번 테스팅하기 위해서 넣어본 거고요. 지금 색깔이 안 바뀌어서 제가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 맞게 쓴 걸로. 네. 자, 이런 이제 그 시퀀스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봤는데 시퀀서도 그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제어하시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본값 했고 그 다음에 6번 시퀀스. 시퀀스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오라클의 객체하고도 완전 별개,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 별개로 사용이 되고 단지 이름이 이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객체랑 연결해서 쓰겠다 이런 것만 사용하고 목적은 중복이 되지 않는 키 숫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숫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 보통 그 시퀀스를 사용하고요.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넥스트 밸류를 쓰면 됩니다. 점 다음에 넥스트 밸류를 쓰시면 되는데 넥스트 밸류를 한번 썼으면 사용하면 현재 글보를 가리키는 것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쓰는 게 점 current value입니다. current value라고 사용하시면 현재 글번호 이런 것도 써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고 current value는 next value가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같은 문장 처리문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걸 했는데 테이블 만드는 것 중에서 제약 조건과 이제 제일 간단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일 간단한입니다. 제일 간단한 지금 이제 카페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올렸는데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충분 조건 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